카페에서 친구와 마주 앉은 당신, 메뉴판을 보며 고민에 빠집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5,500원, 디저트까지 하면 10,000원이 훌쩍 넘어가네요. 요즘 물가가 정말 이라고 중얼거리던 순간 문득 떠오른 표현이 있습니다. 물 쓰듯 돈을 쓴다는 말 말이죠. 하지만 잠깐, 옛날에도 정말 물을 함부로 쓸 수 있었을까요?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하필 물 쓰듯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을까요? 오늘은 사자성어 용전여수, 즉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놀라운 인물과 그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때는 3세기 말, 중국 서진시대, 한나라가 멸망하고 위초고 삼국시대가 끝난 후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오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면서 귀족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사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석숭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석숭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나라의 고위 관리이자 당시 중국에서 손꼽히는 갑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숭이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유는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돈을 쓰는 방식이 너무나 독특했기 때문입니다. 석숭에게는 왕계라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왕계는 진나라 황제의 외삼촌으로 황실의 든든한 후원을 받는 최고 권력층 인물이었죠. 두 사람은 마치 현대의 억만장자들이 요트 크기를 비교하듯 온갖 사치품으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왕계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저택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값비싼 진주로 장식된 병풍을 보여주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석숭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석숭의 집 곳곳에는 왕계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진주들이 마치 조약돌처럼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거든요. 왕계가 황제로부터 받은 산호 장식품을 자랑하자 석숭은 더 큰 산호를 가져와 왕계 앞에서 망치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창고에서 그보다 몇 배나 큰 산호들을 수십 개나 가져와 왕계에게 하나 골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숭이 정말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을 벌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돈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석숭의 저택에서 열리는 연회는 당시 중국 전체에서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는 손님 한 명이 올 때마다 새로운 비단 옷을 준비했고 연회가 끝나면 그 옷들을 모두 선물로 주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입은 옷은 다시 입지 않겠다며 창고 가득 쌓아두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정원이었습니다. 석숭은 자신의 저택 정원에 인공 연못을 만들었는데 이 연못에는 매일 새로운 물고기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잡아먹지도 않고 단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물고기가 죽거나 시들해 보이면 즉시 새로운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석숭의 하인들은 주인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분은 정말 돈을 물 쓰듯 하신다고 말이죠. 물론 당시에도 물이 귀했지만 석숭에게는 돈이 마치 무한정 공급되는 물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숭의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나라 조정 내에서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석숭은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석숭의 재산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습니다. 정적들은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모함했고 황제도 점점 석숭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석숭이 너무 사치스럽게 산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결국 석숭은
정치적 숙청에 휘말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평생 물쓰듯 돈을 썼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한 푼의 돈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석숭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가 돈을 물쓰듯 했다는 표현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중국 사람들은 석숭의 사치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엄청난 부와 호방함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비극적 최후를 보며 과도한 사치의 위험성을 깨달았죠. 이후 용전여수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 절제 없는 소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석숭 이후로도 중국 역사상 비슷한 인물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는 양귀비가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엄청난 사치를 부렸고, 청나라 말기에는 화신이라는 관리가 나라 재정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부를 축적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용전여수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돈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특히 조선시대 학자들은 석숭의 이야기를 자주 인용하며 절약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퇴계 이황은 제자들에게 석숭처럼 용전여수하다가는 결국 몰락한다고 가르쳤고, 율곡 이이도 비슷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카페에서 메뉴 가격을 보며 고민하던 당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용전여수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석숭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중국 부자의 사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과 절제,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용전여수의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카드를 긁을 때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바구니를 채울 때마다 우리는 작은 석숭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진정한 부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석숭의 이야기가 17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할 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혹시 나만의 작은 용전여수는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물론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우리 각자가 정해야 할 몫이겠죠. 석숭이 남긴 화려한 전설과 씁쓸한 교훈, 그 모든 것이 오늘도 우리의 지갑 속에서 작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